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으로부터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 한국 와 있어요. 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요한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고든챙도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딱 하나만 꼽는다면 미국 우선주의예요. 그렇죠? 아메리카 퍼스트.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직함이 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이다. 이거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으로 치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비유를 하자면 혹은 외교적으로는 특사 네. 같은 형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형식을 갖출 수는 없죠. 대통령이 지금 하여간 유고 상태니까 그러니까 뭔가 민간 사절 이런 목적으로 온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늘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요. 국내 세종연구소라면 국내외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연구기관이잖아요. 정부 국책기관인데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감할 것 같다. 탄핵이 안 됐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누구도 최상목은 말할 것도 없고 한덕수 총리마저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한 번을 못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이 두 사람이 저는 그럴 자격이 아닙니다라고 한 적도 없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라고 정말 티를 냈던 사람들이 둘 다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화 한 번 안 온 건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정당성이 부족하다. 급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대통령이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제가 한 가지 사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보다 먼저 통화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통화 시간이 아주 중요한데 훨씬 2배 이상 길었어요. 3배 정도 됐어요. 예,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만 나라들한테 지금 관세 물리겠다, 미국 거 싸게 사라, 미국에 투자해라 하는데 거의 유일하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미국 해군 만드는데, 해군 함정 만드는데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방산 분야 협력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지금 최근에 우리가 굉장히 좀 슬픈 소식들이 있잖아요. 네. 좀 서운한 소식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상호관세 25% 자동차에 대해서 물린다. 대한민국에서 미국 판매되는 한국 브랜드 자동차의 81%가 대한민국산.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우리가 한국 브랜드라고 할 수 없는 GM차가 꽤 많아요. GM이 자기네들 뭔가 볼륨 모델이라 그러잖아요. 저렴하게 많이 파는 모델들. 그런 게 한국에 생산하는 게 좀 있거든요. 한국에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인데 아무튼 그런 거 우리가 관세 맞으면 당연히 대한민국 세수 줄어들고 수출량 자체가 줄어들고 일자리 줄어들고 안 좋습니다. 지금 얘기한 그 조선업, 방산 요 문제에 우리가 아주 협력을 하면서 미국 해군력 증강하는 게 우리한테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그 대신 우리 요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또 봐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예. 트럼프는 원래 협상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관세 폭풍을 뚫어내고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너무나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바로 뭔가 리더십이 바로 자동으로 복구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정말 우리 우파 시민들이 이제는 거의 완전 무지성 지지를 세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포인트를 딸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외교. 외교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역대 대통령 누구와 비교해도 자랑스러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시급성도 있기 때문에 바로 미국과 잘 교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과도 가져오면서 바로 국정 동력을 완전히 복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소식도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승수 의원이 기자회견했는데요. 트랙터 끌고 오는 그 전농 있잖아요. 농민단체. 막 남태령 사건 일으키고 트랙터가 결국 한 대가 얼마 전에는 부암동까지 들어와서 자하문 터널에 출퇴근길 꽉 막고 이랬었는데 아니 그럼 거의 간첩 수준이잖아요. 공비 침투하듯이 몰래. 이 트랙터 북한 열병식에 나오는 무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북한 미사일 옮기고 막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 전농에게 지난 5년 동안 32억의 혈세가 지급됐다. 보조금으로. 그러면서 얘네가 이 돈으로 뭐 했냐? 1억 가지고 트랙터 사서 북한 보내려다가 못하니까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고, 네. 32억 받아서 맨날 술판 버리고 호화 관광하고 왔다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오히려 이런 식의 막 그 투쟁, 집회 뭐 이런 걸 하면 자기네들 예산을 쓸 만한 명분이 생기고 그렇게 예산을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타먹을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 우리가 이거 끊어야 됩니다. 이거 예산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죠. 32억을 이 트랙터 끌고 도심을 침범하는, 경찰도 무시하고 침범하는 전농 같은 이 과격 농민단체, 진짜 농민인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농민이면 저 트랙터가 그렇게 뽀송뽀송하게 새 거일 수가 있어요? 아, 여러분 지금 엄청난 농번기입니다. 1년에서 가장 중요한 농번기예요. 누가 지금 한가하게 트랙터 가지고 쇼합니까? 사실 실익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저거 다 농사도 안 짓는 사람들이, 농사도 안 짓는 그냥 전업 시위꾼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돌아오실 것 같으니까 이제 국힘 의원들도 뒤늦게 일하는 척을 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대통령 돌아오시면 이제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힘의 윤석열화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마치 자기네들이 정치는 더 전문가고 더 잘 알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서툴어가지고 잘 모르는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을 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우리 국민이 압도적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습니다. 그 압도적인 지지율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를 따르고 뒷받침해라. 국민의힘 색깔 자체를 완전 그러니까 거기에서 개파 갈등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권 때 반문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예 없어. 반문이라는 개파 이름 자체가 없었습니다. 뭐 비문 뭐 이런 사람들이 존재감 없이 있을지언정 그런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문재인 까가지고 자기 존재감 이런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는 꼭 필요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국힘을 개혁할 수 있게 또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저는요. 딱 1.4를 쌍권에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권영세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를 빨리 준비해라. 전당대회 준비 체제로 가면 사실 이제 어떤 뭐 임명장 돌리고 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 지도부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전당대회는 무조건 다시 하게 되는 당연히 거죠. 해야 돼요. 왜냐면 비상사태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여론이라면 가장 열심히 싸운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당대표 하게 되는 거고요. 무조건 그 전당대회에서는 선두를 달릴 겁니다. 네. 거기에 저는 한동훈이 다시 출마할까 그것도 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미국 가지 않을까요? 아니 오히려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미국 가서 공부한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나오면 뭐 그런데 한번 보죠.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전당대회하면 저절로 정리되는데 정리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권성동이에요. 권성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한 압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표현들이 좀 바뀌었어요. 권성동이 그동안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어깃장 놓는 그런 발언들을 하다가 그 누구였죠? 누구한테 굉장히 좀 강한 비판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드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보고 조금 저는 권성동도 이제 각 봤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리가 권성동이라는 사람을 교체하건 아니면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정치하는 스타일을 바꾸건 우리가 최대한 여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칭찬하고 싶은 국민의힘 의원도 한 명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네네. 바로 탈북자 출신의 젊은 청년 의원 박충건 의원입니다. 네. 박충건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뭐 헌재 마은혁 임명하라는 토론을 듣다가 이 마은혁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막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탈북자 출신인 박충건 의원 보고 민주당 윤정근 의원 등이 네가 공산주의자다라는 그런 모멸적인 말도 했다고 하는데 과거 고용주 전 KBS 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한 거 대법원에서 다 무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은혁은 인민노련 활동하고 사회주의 사상 가진 이후에 사상 전향을 했다는 공개적인 선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신지호는 그나마 같은 인민노련 활동했지만 그 자기가 전향했다는 표현은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지호가 우리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일단 마은혁하고는 색깔이 다르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많은 젊은 의원, 청년 의원들 중에 지금 제일 잘 싸우고 국민들 속을 시원하게 대변해주는 게 이 박충건 의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사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김재섭, 김용태, 뭐 저랑도 같이 정치했던 사람들이지만 저도 그렇고 언론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맨날 하나만 하는 이야기만 해요. 이 박충건 의원처럼 북한 내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자유를 찾아온 그리고 신원서판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젊고 잘생겼어요. 맞아. 전투력이 있어요. 예. 국회 상임위에서 노정면이 한참 선배인데 뭐 대통령 내란 수계 뭐다 하니까 닥쳐!
네가 헌법재판소야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맞아, 젊은 맞아.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게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니 이게 얼굴 안 가리는. 아니 노정면도 자기보다 위한테 들으면은 네. 약간 좀 그냥 뭐 기분만 나쁘고 말 네, 텐데 네. 어린 친구가 하니까 한참 완전 우승한테. 긁히는 거야. 네, 멘붕 왔죠. 네. 근데 우리가 청년들한테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다고 민주당이 박충권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박충권 의원 같은 사람을 좀 기억해주고 응원해주고 문자 보내주자. 똘똘 뭉쳐서 지켜야 된다. 음. 예. 그리고 뭐 윤리위에서 뭐가 나오 뭐 사실 뭐 의미 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제명될 네. 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내에서 계속 같은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 실어줘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박충권 의원 파이팅. 정말 윤석열 시대 2.0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새로운 모습도 나와야 된다는 말씀까지 목회님과 전했고요.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